네,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20, 30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포기다 이렇게도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상황이 1, 2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서울의 동서로 있는 또는 남북으로 있는 곳인데 그 정도가 아직은 저렴하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집은 최소한의 입주 비용, 거주 비용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집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하반기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들은 그냥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술 덜 먹고. 네. 이제 사실 30대나 네. 저가점자들은 그러면은 사실 서울에 청약기회가 없는 건데.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20, 30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포기다 이렇게도 가시는 분이 있는데 방법은 사실 많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주택을 사면 되고 아니면 분양권이 이제 매물이 없다고 살 수 없는 구조라면 입주권을 사면 되고 이런 식인데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가격도 비싸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결국 분양권이 실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건데 가점이 낮은 20, 30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회 방법은 수도권 내 결국 집주 근접이 되는 도심과 가까운 위성도시급 아파트들에서 당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청약으로는. 그런 지역이 어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수도권 공공택지고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다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고요. 요즘에 계속 분양을 하고 있던 단지는 뭐냐면 시흥 장현지구, 그리고 인천의 검단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는 조금 먼 얘기긴 하니까,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 좀 멀리 가면 양주 옥정 신도시, 남쪽으로 가면 평택 고덕 신도시 이런 데가 공공택지예요. 네, 그쪽으로 직장에 맞춰서 또는 3터전에 맞춰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문제는 가격은 싸지만 약간 멀다. 그러니까 거기는 청약을 해도 저가점자들이 노려볼 만한 곳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전매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 제한 3년에서 10년 지금 걸려 있어요. 3년이라는 말은 그 입주 때까지 못 팔거나 즉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나 3년간 전매거든요.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는 이제 전매는 자유롭죠. 신도시들 청약을 받으면 그 신도시들 분양가보다 사실 상승률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리스크도 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래도 좀 청약을 받으면은 30대가 좀 앞으로 주거지로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도 좀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지역이 경기 북부예요. 그 의정부, 양주 또는 동두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는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도 감안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강서 쪽, 양천구 이쪽이면 검단이랑 가까워요. 서울에 어차피 당첨이 안 되는 20, 30대는 검단 쪽 청약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약간 남부로 내려와서 안산, 서울에선 금천, 구로 쪽이죠. 가까운 곳은 시흥 쪽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분양하는 게 시와 쪽에도 분양을 해요. 전매 제한이 당연히 걸려있긴 하지만 분양가가 좀 저렴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수도권 공공택지가 84제곱 기준으로 4억대 중반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반값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시흥이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도 한 80%, 70% 가격에 분양하거든요. 그 정도에 일단 만족을 하시고 징검다리로 나중에 서울 가시거나 아니면 파시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 거죠? 규제 지역은 40%에서 50%까지 나오고요.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대출 나옵니다. 60%까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해야죠. 사실 한번 당첨이 되면은 이게 제한이 있죠. 이게 제한이 얼마인가요? 이게 5년, 그러니까 규제 어느 지역에서 당첨된 상관없이 규제 지역에 청약을 하려면 5년 재당첨 제한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게 조정 대상 지역 7년, 초기과열지구까지 10년 이렇게 바뀌었죠.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있는 단지들을 좀 책에 좀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서울에서 혹은 뭐 수도권에서
그 중에 좀 유명한 것들을 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이 9월달 초반이 나왔고 네. 11월부터 발매가 되는데 이미 상황이 1, 2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쓸 때는 인천 분양권들도 무피 또는 마이너스 피 또는 3천 이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5천에서 1억 이상 많이 있거든요. 올랐죠. 올랐죠. 피가 붙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프리미엄을 주고 네. 살 바에는 그러니까 워낙에 원하는 지역에서 분양권이 있어요. 그럼 사야 되겠지만 차라리 너무 비싸다. 조금 무섭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의 상황에 수도권은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좀 봤을 때 네,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분양권 매매로요. 저는 이제 가격대를 좀 중시하는데요. 수도권에서 일단 5억 이하다라고 하면 좀 저렴해 보여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에 출퇴근 가능한 범위잖아요. 네. 아직까지 김포는 5억 이하인 게 많고요. 심지어 4억 이하 분양권도 있습니다. 네. 네, 김포 도시철도가 도보로 가능한 곳인데도 그런 데가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평택이 이제 오름세가 약간 있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약간 주춤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동탄, 오산은 올랐는데 그 다음 평택이 오른 차례에서 덜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신축 분양권이 4억 이하 전후인 아직 묶여있는 데가 평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이제 서울의 동서로 있는 또는 남북으로 있는 곳인데 그 정도가 아직은 저렴하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 출퇴근이 너무 멀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그래서, 멀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30대들 직장이 만약에 서울 안에 중심부에 있으면 다니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포는 가능한데 네. 평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지난달까지 직장인 일했어요. 네. 수원에서 구로까지 네. 편도 1시간 40분, 왕복 약 3시간 반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예, 했었어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지금 하면 못하겠는데 당신은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감당 가는 범위라고도 보이지만 2시간 편도짜리도 출퇴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둘 다. 1시간 이내는 그럼 봐야 되는데 서울 중심 도심에 1시간 1시간 이내는 없어요. 쉽지 않을 것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를 받쳐줬던 곳이 안산이거든요. 네. 안산도 작년 가을부터 1억 5천, 2억씩 오른 곳이라 지금은 결론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월세 사셔야죠. 지금은? 네, 그리고 전세 사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고 자산 모으시고 네. 그 다음 말씀하신 진검다리 비규제 지역 청약용으로 하시거나 네. 근데 전매제한 걸려 있잖아요. 네. 네, 가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사시거나 근데 이 방법이 다 아니다 싶으면 하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제 현금 보유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가 막 들어가잖아요. 네. 네, 하락기면 대출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요. 재당첨 제한도 아마 풀어줄 거예요. 그때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당첨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를 이제 기약을 하는 게 좋죠. 이제 저가점자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가점자들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성숙된 신축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재개발들은 이미 비싸요. 네. 항상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분양가, 분양권 가격, 그리고 신축 가격이 리딩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뭐 조합 설립도 안 됐어요. 네. 그러면 한 10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차라리 초기 재개발에 선진입해서 예상하는 거죠. 5년 뒤에 신축되겠다, 10년 뒤에 신축되겠다. 더 길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고 투자금 적게 드는데 불확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집은 최소한의 입주 비용, 거주 비용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집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락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제가 봤을 땐 6월 이후, 6월 전과 그러니까 6월 이후로 또 나뉠 것 같은데 6월 이후에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일단 하반기에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요? 예. 이유가 코로나가 네. 모든 걸 3개월 동안 네. 중지시켰어요. 분양가 상한제 기한도 3개월 늘려놓은 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잡혔다가 18년도 하반기였죠. 네. 그리고 작년 이제 3월부터 강남부터 약간 오름세에 있다가 올랐었죠. 그다음 약간 더 붉어지려고 하니까 12, 12 대책이 나와서 또 대출이랑 등기 규제 묶었어요. 음. 더 올라고 하니까 220 대책 나와서 조정대상 추가로 음. 지정했고 동시에 코로나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 일시적 약간 거래 절벽 하락 같은 느낌이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보여주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으니까 3개월 동안 중지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 이 힘에는 있는데 힘이 올라가려다가 주춤됐다고 보니 이게 완전 어떤 하락 신호보다는 중국의 지금 보복성 소비처럼 부동산도 약간 보복성의 소비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요즘 강남을 사실 좀 바로미터 뭐라고 하는데 뭐 네. 강남 집값을 보면 그래도 전 고점 대비 뭐 4억씩 5억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매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부에 그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6월 전에 이제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로 일부에 그치고 그 이후로는 많은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또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거나 자금이 좀 몰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3, 4억씩 떨어진 거는 비율적으로 보면 그냥 한 1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원래 강남은 뚝뚝 떨어지면 2억, 3억씩 떨어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규제 지역 수도권 5억짜리 아파트에 기준하면 5천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커서 크게 느껴지는 건데 비율적으로 보면 그거나예요. 네. 항상 이제 감소폭은 그 정도로 뭐 항상 봐왔으니까요. 네.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풀리는 물건이 없다는 거죠. 네. 네.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이제 진행이 빨랐던 재정비 구역들은 빨리빨리 청약을 밀어내는 거고 애매하게 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까지 안 나왔던 단지들은 그냥 후분양으로 하자. 네. 아니면 계속 민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 그냥 미루자 이런 기조가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아파트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최소 이제 유지되면서 오름세로 하지 않을까. 오름세로 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또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셨고 네. 또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차원에서 네. 그 시작 그 첫 어떤 그 청약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긴 스토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경매부터 시작했고요. 20살 때 처음 배웠고요. 제대로 경매를 배운 건 입사 1년차 때. 그게 몇 살? 27살 때 처음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로부터 계속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분양권을 받는 광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30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찍 시작한 분들한테는 별로긴 한데 첫 투자가 이제 30살 그 정도였어요. 미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경매로 입지 분석하는 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버틸 수 있겠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판단으로 분양받고 그리고 광교에서 2개를 더 분양받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규제가 다 완전 달라요. 네,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에는 위례 동탄 많이 분양했거든요. 다산까지도. 분양권 한번 맛을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근데 전매 제한 1년이었고 분양가도 쌌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흐름이 결국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퍼지니까 인천까지도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면서 인천, 수원 사람 인천에서 당해미달로도 당첨이 2건이 됐었어요. 17년도 한 번, 18년도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제는 지금 막혔고 당첨이 안 되는 재당첨 제한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오니 아예 분양권 매수 쪽으로도 돌린 거죠.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들은 그냥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술 덜 먹고. 네. 사실 요즘 가점제 청약 제도에 대한 뭐 불만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게 제도가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너무 그 포기한 세대가 2030, 일명 부러진 사다리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네. 부동산에서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청약 확대가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리. 네. 그 자리를 지금 가점제 100%를 막아놨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청약 제도를 약간 이 상황에서 손본다고 하면 네. 재당첨 10년 다 좋아요. 그리고 세대별 청약 다 좋은데 부양가족 점수를 약간 낮추고 네.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 부양가족 점수를 3점 한 명당. 근데 무주택 기간은 1년당 지금 2점인데 네. 1년당 한 3점 또는 4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워낙 1인 가족, 2인 가족 네. 세대가 많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50대, 60대가 됐을 때 그래도 가점이 50점 넘게 쉽지 않은 거. 예,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오히려 1, 2인 가족 요즘의 트렌드에 맞추는 거죠. 지금의 가점 구조는 그 장류 유서예요. 그냥 나이 많고 이런 분들 먼저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네. 예, 약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추첨제를 일부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오늘 박재민 대표님 모시고 그 청약 제도 그리고 청약 경쟁률을 뚫기 위한 어떤 비책이 있는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점대, 그러니까 40점대, 50점대, 60점대가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30점대나 그 아래에 있는 가점자들은 서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청약 그 수도권이나 또 비규제 지역, 그런 경기 지역의 청약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자기 가점을 먼저 알아보시고요. 말씀해주신 대표님 말씀해주신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